망망장해 탕탕한 물결이야. 백빈류 갈마기는 홍용악으로 날아들고. 역시 판소리는 힘들죠? 오늘은 선악동 나그네, 제가 이 창고 채널 9년이 되면서 드디어 이걸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는 했었습니다. 이 영화화된 서편제는 했었지만 원작 소설 이청준 선생의 소설 연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선악동 나그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청준 선생의 모든 작품은 다 재미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현대 소설 읽어서 지금 감각에도 확확 들어오는 그런 소설로 제가 김승옥 작가를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승옥 작가하고 이청준 작가하고 친구 아이가 같은 동창이죠. 이제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친구지라. 그분들은 호남 분들이시고, 그리고 현대적인 필체를 구사했었고, 그래서 두 분 다 전집 다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일단 김승옥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집이라고 해야 딱 이 한 권에 다 모아 있고요. 그다음 하나 나중에 낸 것은 이제 그분이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고 간증집 하나를 내신 게 있고요. 이청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작품이지만 다 읽다 보면 빨려 들어가요. 이 두 분 동시대에 그렇게 참 나타나신 게 참 특이한데, 저는 여러모로 이제 이 선악동 나그네, 이청준 선생, 그리고 서편제, 여러모로 굉장히 이렇게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원래 대하면 가객유랑이었죠. 완전 처음에 이제 할 때 그 가객유랑의 그 연원은 바로 떠돌이 소리꾼에서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떠돌이 소리꾼 중에서 이청준 선생 소설에 나오는 떠돌이 소리꾼은 경제에 오른 분입니다. 사실은 떠돌이 소리꾼이지만, 그러나 서편제 영화에 나온 떠돌이 소리꾼은 경지가 뭔지는 아는 떠돌이 소리꾼, 타고나지 못한. 그래서 제가 그 떠돌이 소리꾼이라는 의미로 떠돌이 소리꾼 요거를 이제 처음에 한 10년 그 전에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가 제대로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뒤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객유랑으로 이제 했었죠. 떠돌이 소리꾼이라는 그 의미로 이제 제가 했던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판소리, 씻김굿 이런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20대에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고, 할아버지가 또 소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타고나신 분 소리에 있어서는 꽹과리를 잘 치셨죠. 상세. 지금으로 치면 일렉 기타는 굉장히 잘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그런 대회에서 3등까지 하셨어요. 3등. 그때 아마 50대나 이러실 때였을 텐데, 뭐 아마 그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도 꽹가리는 유명하셨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소리를 좋아하셨는데 집에 명창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걸 들으면은 오,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거는 좀 어설프게 했죠. 심청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선악동나그네에 나오는 소리이기도 하고, 범파중류였나? 그 소리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딱 그 장면에 딱 맞죠. 선악동이, 제가 여기 썸네일에 걸 텐데, 이렇게 된 게 거울에 비치면은 학이 이렇게 비상하는 듯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인연이 있죠. 관심이 있고,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박동진 명창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이쪽 계열이셨는데, 타고난 그 소리꾼은 그건 아쉽죠. 타고나야죠. 그럼 박동진 명창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말하기를 타고나지 못했는데 50대서 명창 반열에 올라오셨다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타고났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명창 분들 소리를 이제 어렸을 때 들었었고, 그 이후에는 동요가 좋았고, 그 다음에 발라드, 메탈이 좋았고, 그 다음 재즈가 좋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회귀를 한 거야. 어렸을 때 내가 그때 들을 때 뭐 제가 좋아했다고는 합니다. 덩실덩실 춤도 추고 했다고 해요. 브레이크 댄스 말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렇게 그때 당시 분들이 추는 춤, 제가 그래서 그거 지금 잘 춥니다. 실제로. 이 스트릿 댄스 말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췄던 그 어깨춤 같은 거 이렇게 덩실덩실 출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다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에 맞게만 추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락카페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춤을 딱 추면은, 나이 든 20살 넘어서 추면은 막 엄청나게 막 현란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딱 그걸 추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딱 주시를 합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저 뭐지? 이게 보니까는 못 보던 스타일의 춤이거든. 이 음악은 그 Video Kill the Radio 스타일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고 했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선악동나그네는 제가 뭐 영화로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음악 관련 영화는 저 서편제하고 그 파리넬리입니다. 이거. 네. 그 파리넬리하고 선악동나그네하고를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한이 승화된 소리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인가 봅니다. 선악동나그네의 그 소리가 제가 진짜 이제 뭔가 어렵고 막 이럴 때, 20대 중반이나 이럴 때 엄청 들었고, 조금 다르다. 그 다른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좀 길어지겠네?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선악동나그네는 뭐 이렇게 연결된 얘기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배다른 동생이 찾아가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이제 맨 나중에 이렇게
서편제 나오는 그 장면 있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라니 누구요? 남동료 왜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우금 3년인디? 누가 날 보고 아버지라고요? 이거 그거 했던 게 이제 안숙선 명창 소리가 들어간 거죠. 안숙선 명창, 김소희 명창, 전설적인 명창들의 소리가 그 오정혜 씨 젊을 때 목소리 말고 뒤에 목소리에는 다 입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김영창 분들이 호강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선학동이라고 하는 곳이 추억이 서린 곳, 몇 번 왔다 갔다 한 곳이야. 그 떠돌이 그 명창이 소설에서는 경제에 오른 분입니다. 그래서 학을 비상하게 만들 수 있는 소리, 그리고 그걸 능력이 있는 그 주인공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와는 달리 거기에서는 다른 요소도 조금 영화에서 이렇게 잡아두려고 막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왜 예술을 하는데 카스트라토 또 눈을 먹게 하는 부약을 쓰고 이렇게 그 한을 심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죠. 이제 그때 당시의 그게 보면 60에서 80년대 사이,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이제 그분들은 60학번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를 살았던 분들이 썼던 그 소설에는 일단은 그 당대의 그 현실에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다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려냅니다. 그거를 따뜻한 눈으로 그려내고, 그리고 이제 눈이 멀게 된 그런 분야,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맥락보다는 여러 작품들이 그 전집이 다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빨려들듯이 읽을 수 있어요. 수십 년 전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문체나 이런 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현대적인 그런 소설의 거의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대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소설가들이 전부 다 그 두 분을 이 현대 소설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고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두 분의 소설에는. 근데 그게 이제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반영된 소설들도 그 모습이 형상화된 소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그 선악동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형상했다기보다는 이분 자체가 그 선악동 그 근처, 선악동이 아마 어느 동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동네 분입니다. 고향이.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 진짜 막 현지의 명창 소리를 막 들은 거지. 저는 그 서울에서 이제 그 명창분들은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박동진 명창이 아마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러나 이 남도 소리를 엄청 잘 하시잖아요. 현지인처럼, 네이티브처럼. 그래서 그 서울 출신의 명창분들도 엄청 잘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와 나도 저런 소리를 한번 내보고 싶다 막 이래. 근데 바로 선악동 나그네 뭐냐면은 남매가 이제 배다른 남매가 생이별을 하고, 또 되게 비극적으로 이제 이
눈이 멀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그러나 용서하고 그 한을 승화하는 그런 과정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선악동 나그네가 됐건 서편제가 됐건 그 일부가 이렇게 수록되면 거기에 이제 뭐 한의 승화, 뭐 예술적 승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파리넬리하고 비슷한 거네, 그죠? 근데 파리넬리보다 더 제 마음을 끌어서 가객유랑으로 제가 거의 10년 전부터 그 아이디를 썼거든요. 유랑이 바로 가객유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 떠돌이 소리꾼, 그리고 그 딸, 주인공, 경지에 서서히 오르게 된 거지. 한을 심어줌으로써. 근데 찾아다니는데 흔적들만 이렇게 보이다가 맨 나중에 이제 만나긴 하죠. 만나서 이제 또 역시 그때도 심청가로 이제 어떤 명장면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영화 서편제는 뭐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엄청 대박도 쳤고.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동이에요. 선악동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봉우리 하나가 있어. 제가 썸네일 걸 겁니다. 근데 그 봉우리가 이 밀물때가 오면은 마치 이렇게 비상하는 학이 돼버리는 거야. 학.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비상학을 불러낸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대에 뭐 힘든 이 서민들의 삶이라든지 거기에 설정된 시기 말하는 겁니다. 그 썼던 시기 말고, 그 썼던 시기에 어떤 문제인식 같은 것도 소설에는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라방으로 주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주역에 속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 그러나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이런 데에서 뭔가 위안을 받고 싶고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이런 마음 같은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특히 힘들 때 그렇죠. 힘들 때. 근데 이 학이 새끼를 치고 더 날아오르고 할수록 길하다고 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거기는 막 옛날 그 흔적을 찾아서 동생이 가는데, 거기를 딱 갔더니만은 이미 다 매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근데 그거 된지 너무 몇십 년 만에 찾아가니까 그렇게 된지도 오래된 거야, 이미. 그러면 선악동에는 그 새가 학이 날아들 수가 없어. 그 길한 기운이 더 이상 이제 올 수 없게 된 상태였는데, 이제 거기에 거기에 있는 그 주인 사내가 랑 이제 그 나그네, 선악동 나그네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여기에 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사실 이제 이 사람도 야, 이 동생이겠구나. 그거 다 알아보고 있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아봅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슬쩍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악동에 매립이 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야. 이게 다 농경지로 바뀐 지가 오래됐다는 거야. 근데 선악동에서 학이 날아든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립된 이후에. 매립되기 이전에는 이 떠돌이 소리꾼의 그 경지에 오른 소리 이런 걸로 막 학이 날아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나 사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어떤 그 무언가가 꽉 담겨 있는 그런 소리. 근데 매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금 주인공인 딸은, 그러니까 누나는 눈이 이미 먼 상태잖아. 근데 어렸을 때 몇 번 와봤던 요 선악동에 이제 어떻게 흐르고 이제 혼자 남게 되고 흘러다니다가 그쪽까지도 또 잠깐 정착을 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인연이 닿은 사람하고 이 나그네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있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 거기에 이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있었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선악동에 다시 학이 날아들기 시작했느냐? 장님이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오자마자, 옛날에 그 아빠의 소리를 들었잖아. 떠돌이 소리꾼의 소리. 학이 날아오르게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쯤 밀물대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해. 그게 서편제 천년학인가에서도 그 오정혜 씨가 그 연기를 하긴 했는데 서편제는 좀 그래도 상당한데 나머지는 소설이 훨씬 더 나아요. 소설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여러 번 읽었고. 근데 뭐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처음 했던 그 소리를 이제 명창들 소리 이제 뭐 국악 뭐 기록원이나 이런 데에 음질은 안 좋지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한 구절 그 부분이 소설에 이렇게 나오면서 딱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망망대가의 탕탕한 이 대해에 이 갈매기 홍요 막 이렇게 날아오르고 이거 하는 걸 탕탕 이렇게 하면서 홍요 뭐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그걸 들어보시면 되니까 명창들의 실제 소리.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선악동에 학이 날아들고 했던 그 느낌이 다 되살아나는 거야. 다시 선악동에 학이 매립이 됐는데 불구하고 학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소리가 그걸 만들어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은 정말로 민물대가 와 있고 그리고 학이 날아들고 있는, 학을 불러내고 있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소리가 파리넬리가 됐건 아니면은 이 선악동 나그네가 됐건 한이 있잖아요. 한을 뛰어넘는 소리, 이런 소리이긴 한데 선악동 나그네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봤을 때의 모습이랑 달리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보는 실제, 눈을 볼 수 없다 해도 뇌에서 만약에 예전 그 신경망들이 작동을 하면은 이게 예전 모습으로 그려지겠죠, 당연히. 물론 그 소설 내에서는 예전에도 제대로 봤을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실체, 리얼리티에 다가서려고 하는 예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까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학이 날아들고 학이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해서 삶이 나아지기를 바랬던 그 학의 비상학을 꿈꿨던 그 리얼리티를 향해 가는 소리. 예, 이청준 선생, 지금 김성수 선생이랑 이청준 선생이랑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분 다 천재시고 노력파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천재입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어린 시절에 힘든 일일 때 많았습니다. 김승옥 선생 같은 경우에 홀어머니하고 이제 그 살면서 어렵게 사는 그 과정들이 그분은 단편만 쓰셨거든요. 그 단편들에 여기저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프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청준 선생 같은 경우에도 살면서 그 어려움들, 그리고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프게 이제 이분에게 지금 요 현상적인 것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어떤 실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탐구로 그 두 분들은 그런 탐구로 넘어간 분들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데다가 재능까지 있으니까는 소설을 그냥 읽었을 때 일단 재미도 있는데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마주치기 힘든 어떤 감정들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려내고자 했던 리얼리티, 이게 그냥 슬픔의 승화 정도가 아니라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체. 그 실제가 뭘까?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것 뒤쪽으로 있는 실제가 뭘까를 소리로 탐구했던 그 소설 속의 떠돌이 소리꾼과 또 주인공과 같이 이 분도 자신의 그 창작 행위를 통해서 이 현실, 부조리하고 뭐 이런 현실 너머에 이런 것들을 까발기기도 했지만은 소설이 되게 다양한 분야를 쓰셨거든요. 매잡이 막 이런 것도 주제가 굉장히 그 소재가 신선한데 그런 것도 쓰시고, 그리고 재미난 거 많습니다. 읽으면서 재미있는 거. 근데 특히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파리넬리 이상의 어떤 이 깊이를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슬픔을 표현하고 너무나 애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비상학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게 오히려 실제인 거지. 실제.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넘어서의 실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철학적인 문제이고 하긴 한데 오늘 평론은 재미가 되게 없겠다. 근데 제가 늘 가객유랑 떠돌이 소리꾼 여기에서 제가 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거는 20대부터이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명창 소리를 들었던 귀명창이잖아요. 제가 소리를 못해서 탈이지. 그래서 타고나야 돼. 타고나지 않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잘 부르시긴 하는데 양성이시거든요. 미성. 그래서 그 명창들 소리는 진짜 달라요. 이 음색이랑 성량이랑 다 다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노래를 잘 부르기만 해요. 그냥 웬만큼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노래 잘 부르시네요 이렇게 할 정도. 근데 명창들 소리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놀랐죠. 전율이 막 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듣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사물놀이가 농악이었잖아요. 농악 이런 거 하면 제가 막 그 덩실덩실 춤추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자 요약하자면은 이성준 선악동 나그네는 이제 그 누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그네가 선악동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선악동은 이미 매립이 되어 있었어. 그러나 매립된지 모르고 그 누나가 와서 소리를 냈더니 그때 잠깐 동안 비상악들이 되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리얼리티까지 예술이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한해 승화 이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 소설 전체에서 선악동 나그네의 그 비상하기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둘이서 만나서 이제 그 소리로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명장면일 수 있지만, 이 소설가의 의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요 깊이, 파리넬 능가하는 그 깊이로 봤을 때는 바로 이 현실들, 현상들이 참 마음 같지 않아. 이럴 때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예술이 오히려 현상에서 묶여버린 실제까지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힘, 떠돌이 소리꾼의 경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인공의 경지로 학을 잠깐 날아오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씻김꽃이 됐건 레퀴엠이 됐건 그런 소리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영혼을 보내주는 어떤 힘,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 이 선악동 나그네의 이 망망대해 이 탕탕한 요곳에서 기러기 하나, 홍료가 이렇게 날아들고 이렇게 하는 그거 역시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제를 탐구해 들어가는 힘,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